최근 당진에서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겨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자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취재진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충남에서만 가축 2,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며 적절한 사육 밀도 유지와 충분한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충남 지역 수해 폐기물이 2만 5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폐기물 운반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처리 비용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삽교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 20여 분 만에 승객 9명이 구조되는데 경찰은 정전으로 대관람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당진 곳곳에서 찢어진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한보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현수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랫부분이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불편하죠. 저 시야도 가리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렇게 훼손된 현수막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당진 전역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저녁에 돌아봤을 땐 멀쩡했던 현수막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요. 밤사이 훼손이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특정 현수막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당과 주민, 지자체, 일반 회사까지 게시자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에서 내건 주정차 금지 현수막입니다. 이 역시 찢어져 일부 글씨는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0여 개, 일부만 수거했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훼손 정도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수막이 칼로 이렇게 거놨어도 현수막은 온전하게 있었는데 지금 현수막은 반을 갖다 찢어갖고 그 찢은 거는 또 현수막을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훼손 부위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지난 주말 한 시민이 찍은 제보 영상입니다. 트렁크가 열린 SUV 차량 뒤에 한 남성이 긴 장대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 현수막은 찢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와 남성, 나흘 뒤 같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포착한 건 다름 아닌 취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남성은 천천히 차를 모며 취재 장면을 유심히 살펴본 뒤 현장을 떠납니다. 당진시는 현장 보존을 위해 우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만 수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뭐가 오줌마고요. 지금은 수사해가지고 빨리 잡아야. 경찰은 관련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충남 지역 가축 2,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까지 닭 1,700여 마리와 돼지 8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도는 앞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가축 사육 밀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축사 환기를 충분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발생한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청양과 예산 등에서 수해 폐기물 2만 5천여 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장비 500여 대를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에 대한 방역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저녁 7시 20분쯤 당진 신평면 삽교호 놀이동산의 대관람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 26분 만에 승객 9명이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전으로 대관람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미국 흰 불나방이 충남 전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방제 활동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충남 농업기술원 최용석 농업해충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용석입니다. 네, 올해 미국 흰불나방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흰불나방을 관찰한 결과 과수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흰불나방의 이화기 발생량이 급증했습니다. 2세대 성충은 일반적으로 8월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미 산란한 알이 부화해 가로수, 산림 속 수목류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흰불나방 농작물에는 어떤 피해를 주는 겁니까? 네, 미국 흰불나방은 산란량이 600개 이상으로 알집을 형성하며 알에서 갓 부화한 유충은 연맥만 남기고 무더기로 잎을 갉아먹고 3년 이상 넘어가면서 주변으로 분산하는데 이때 섭식량이 많아져 수목의 줄기만 남기고 잎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2세대 성충부터는 대거 농작물로 유입돼 산란하기 때문에 관리 소홀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충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방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농가 주의사항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도내에서 확인된 미국 흰불나방의 발육 단계는 1에서 3룡충으로 8월 상순이 방제 적기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방제는 농작물에서만 관리해서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없고 가로수와 인근 야산의 수목류도 함께 방제해야 합니다. 72세대 성충의 출현으로 인해 방제 시기가 10일 정도 앞당겨진 만큼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공동 방제와 적기 방제로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최용석 팀장이었습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데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굳이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리면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이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정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